모두의 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 분과 여러분들이 정말 끝일지 가짜 끝일지 이 관계의 회복, 부활의 가능성은 몇 %나 있을지 현재의 기운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을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거나 위쪽에 있는 예쁜 꽃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잠시 후에 카드의 앞면도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4번, 5번, 3번, 1번, 2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는 정말 끝일지 관계 부활의 가능성은 몇 %나 있을지 지금 현재 기운으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운명의 변화의 계기,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는 못했던 어떤 운명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지에 대한 카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블루 페어리, 무언가 기적을 가져다 주는, 파란 요정이잖아요. 여러분들 피노키오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무로 만들어진 하나의 목각 인형 같은 피노키오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진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관계 원활하게 되고 싶어요. 이 관계 진짜 원활함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앞으로 노력을 할 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라고 하는 단 하나의 간절함, 이런 간절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피노키오를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파란 요정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간절한 마음 그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아주 운명처럼 원활한 흐름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마법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그 상대방은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사랑으로 시작했던 그런 관계였을 수도 있겠네, 이 관계는. 분명히 이 관계 속에서 짝사랑으로 시작했던 그런 느낌이라든가 혹은 저희는 짝사랑은 아니에요, 서로 사귀었던 관계가 맞는데요 라고 한다면 분명히 두 분 중에 한 분은 자기 표현력이 좀 부족한 약간의 소심한 성향, 약간의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속마음을 원활하게 드러내지 않는 어떠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서로 간에 약간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건 성격의 차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이 관계를 좀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좀 본인 스스로를 자존감을 굉장히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약간 소심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인기가 너무 많아 보이는데 나는 너무 소심해서 저 사람에게 말을 걸기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사귀고 있는 관계에서도 성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굉장히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굉장히 소심하고 말을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서로 간에 약간 소통에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금전적인 상황, 누군가는 낮은 자존감, 이런 것 때문에 이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다라는 암시의 카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하는 어떠한 시그널 정도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즉흥적인 시그널 정도는 분명히 있었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과연 저 사람하고 성격적인 차이 혹은 주변 환경적인 차이 혹은 내가 짝사랑이어서 혹은 내가 좀 자신이 없어서 이런 면들이 좀 있어서 어떤 충동적인 상황, 갑작스럽게 나에게 왔던 어떠한 상황을 내가 이렇게 확 잡기에는 여러분들이 소심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소심했을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지수, 인간적인 호감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건 현재 기준이에요.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지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 관심 이런 카드거든요. 현재 관계가 시작된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관심, 신경 쓰임 이런 게 좀 있다라는 거고요. 이성적으로 현재 헤어진 관계요라고 한다면 집착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약간 신경 쓰이고 나를 완전히 잊었을까? 다른 사람 생겼을까? 이런 집착이 좀 남아있는 건 이성적인 매력을 아직도 느끼고 있다라는 어떠한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인간적인 호감 지수는? 근데 사실상 인간적인 호감 지수가 훨씬 더 커요. 이성적인 호감 지수에 비해서 인간적인 호감 지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무언가 이 관계를 방해하는 어떠한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 이 사람이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느끼고 있는 이성적인 매력은 도대체 무엇인지, 신경 쓰이는 이 느낌, 이 관심이 줄 것 같은 이 느낌은 도대체 뭐 때문인지,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인 매력. 여러분들 굉장히 성실하시고요. 매사 한결같은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윗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하고 왜 어른들한테도 매너 있고 굉장히 깍듯하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고 여러분들을 보면은 약간 순간적으로 무언가의 행동을 하고 약간 살짝 웃는 미소라든가 아니면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굉장히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로맨티스트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느껴서 여러분들의 약간 성격적인 면에서 이 사람이 원하는 성격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그런 모습으로 매사 사람들에게 약간 편안함을 주고 매사 인간적인 면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인간적인 매력을 통해서 이성적인 매력을 점점 더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이 관계의 마지막, 이 최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그 원인은 뭐라고 상대방이 생각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로 간의 가치관이 조금 다른 거를 느끼신대요. 여러분들과 이분이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아. 근데 여러분들과 나의 가치관은 서로 간에 다르다. 어쩌면 서로 간에 같은 거를 바라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이 그 당시에 생각하는 게 서로 간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기보다는 이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원활하게 표현을 잘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게 동상이몽, 같은 상황을 봤을 때도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능력, 그런 포인트,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서로 간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떠한 부분, 서로 간에 약간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서로 간에 그 당시에 무언가를 해석하는 어떠한 포인트, 이런 것들이 조금 달랐다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은 무언가 여러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어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무언가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를 했다거나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특정 행동이 자기에 대해서 약간 밀어낸다라고 생각했다거나 이런 둘 사이의 해석의 방식,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상대방의 연애 마인드, 본질적인 연애 마인드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연애 마인드를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지. 자존심 엄청 심하시구나. 이 사람은요, 다소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자기식대로 조금 해석하고 좀 감성적으로 뭔가를 공감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어떠한 이성적인 감성이 조금 더 많이, 이성적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발현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연애에 있어서 자기가 조금 주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고, 이게 나를 조금 더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싸움, 이런 것들에서 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연애에 있어서는 굉장히 순수한 감성이라든가 편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선호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절대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면들이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명료해, 내 생각이 다 맞을걸?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한다거나 나를 공감을 해준다거나 이런 능력은 조금 떨어지시는 편이다. 사람이 순수한 면은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편하게 지내는 걸 되게 선호하는 건 있거든요. 근데 무언가 관계에 있어서 지지 않으려는 그런 느낌, 자기의 약점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으신 분이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친해지고 이 사람 완전히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은 과연 앞으로 이 관계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지 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이 관계를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지. 6개 이모션스 나오네. 여러분들, 상대방은 서로가 서로를 약간 되게 편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 순수하게 서로 간에 약간 뭔가 바라는 거 없이 그냥 편하게 지내는 바라는 마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페이지 오브 인스퍼레이션 나오는 거 보면 이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서로 부딪혀 가면서 밀흡하더라도 일단은 부딪혀 보자 이런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5개의 보이스스 나오는 거 보면 일단은 너와 나는 성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알아가 볼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일단은 부딪혀 보고 다툼을 통해서 서로 간에 약간 진짜 진정성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난 싸우는 게 너무 싫어, 나는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게 굉장히 좋아 라고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사람은요 자기가 조금 지려하지 않는다라는 성향도 너무 잘 알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관계에 있어서 편한 거를 선호하는데 이거는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우여곡절, 이 티키타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티격태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 관계를 좀 서로 간에 약간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부딪히는 선이 있으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미숙함을 서로를 이해하면서 조금씩 순수함으로 만들어 나가자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관계의 부활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 남아있는 인연의 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서로 간에 약간 갈등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네요. 에이스 오브 보이스스 나오네. 이게 이 관계는요 완전히 이거는 인연의 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서로 간에 노력을 하셔야 돼. 서로 간에 자기의 성향을 드러내고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 더 공감을 해주는 그런 상대방의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일단은 그런 마인드가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는 이런 자기만의 생각을 좀 버리고 그리고 서로 간에 약간 노력을 할 만한 어떠한 여지, 이 관계 안에서 갈등을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안에서 뭐 노력을 하려는 그런 여지가 생길 필요가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이 인연에 남아있는 끈 안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8개의 메터리얼스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 보면 앞으로 열려있는 가능성이 있는 관계다 라고는 보여지거든요. 분명히 자기중심적인 생각하는 그런 틀은 있을 수 있지만 서로 간에 약간 열려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능성은요, 이 관계의 부활 가능성은 40%라고 보여지시는 것 같아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이게 새로운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사람에게 조금 더 노력을 해보느냐 라는 퍼센트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은 60%, 이 관계를 선택하고 서로 간에 노력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40%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 안에서 이 관계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간절함이 서로에 대한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은 아예 없는 가능성은 아니다. 부정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이후의 관계 흐름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이후에도 좀 불안하게 가신대. 근데 이후에도 불안하게 이렇게 또 흘러가는 건 있거든요. 막 이렇게 막 잘 될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다가도 약간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누군가, 특히 여성분이 조금 더 이해하고 공감해 준다면 조금 더 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생기겠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공감하고 이런 시점이라든가 포인트가 생길 수는 있대요. 그런데 결국에는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이다 라고는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금 노력을 해 나가고 어떤 간절함이 있어서 서로에 대한 어떤 퍼센테이지를 조금 더 상승해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서로의 노력이 받쳐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관계는 결국에는 끝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 메시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They are something better. 좀 더 나아질 거야. 지금보단 나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결국엔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이러한 연애를 바탕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밑바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관계가 결국에는 끝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 결국에는 미련 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털어낼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카드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 있을 때는 그냥 밀어붙여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관계 이제 정말 끝일까? 아니면 가차 끝일까? 관계의 부활 가능성을 현재의 기준으로 몇 퍼센트 정도일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의 운명의 변화의 계기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계기는 무엇이 있을지. 스에라자대 카드가 나오잖아요. 천일야화. 천일야화 속에서 내가 절체절명의 운명 안에서 내가 오늘 밤에 그 왕 앞에 끌려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만으로, 하룻밤으로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전환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똘똘하고 현명한 사고방식,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 통통 튀는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들 결국에는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음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지혜의 힘이다 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야기를 재밌게 이끌어 나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여왕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되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떠한 자기의 위치까지도 상승하게 되는, 지위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흐름까지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나온다고, 여러분들 어떠한 안 좋은 상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현명하고 아주 정확한 판단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요, 사실상 누군가의 현명한 사고방식, 생각들이 아닐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행동력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사고방식, 현명함 이런 것이 좀 돋보여야 되는 시기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상대방과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나 저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신 분이 계시네. 여러분들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나 주변에서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 소리를 많이 하고 같이 다니면 너무 좋고 내가 막 어깨가 으쓱으쓱할 정도로 누군가는 너무 좋아해서 홀리게 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당차게 이 관계는 바로 오늘부터 1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어떤 연락에 문제가 조금 있었다거나 집착에 문제가 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누군가는 너무 연락을 자주 해서 짜증이 난다거나, 누군가는 너무 연락을 안 하고 술만 마시면 연락이 안 돼요. 어디 가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자빠져 있는 건지 아니면 집에 제대로 들어가는 건지 그게 잘 구분이 안 되고, 이 친구들 만나러 간다라고 했는데 친구들하고 만나기만 하면 연락이 두절이 돼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든가, 아니면은 누군가 굉장히 너무 바빠서 너무 바쁜 건 이해는 가는데 너 화장실 갈 시간도 없냐? 약간 그런 느낌처럼 연락의 문제라든가 여러분들이 반복돼 왔던 어떤 집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집착의 문제가 좀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문제에 플러스 여러분들 관계는 뭔가 초심을 잃어버린 그런 느낌처럼 관계가 답보 상태, 정적으로 흘러가는 느낌, 뭔가 처음보다는 열정이 좀 줄어든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좀 유지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현재 느끼는 이성적인 호감지수와 인간적인 호감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현재 느끼는 이성적인 호감지수. 오, 이성적인 호감지수 엄청 높아. 이거는 거의 뭐 완전 상위 랭킹이거든요. 80, 90% 이상? 80%?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인간적인 호감지수. 인간적인 호감지수도 굉장히 높아요. 나 너랑 계속 연결되고 싶어. 너는 인간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인 호감지수, 이성적인 호감지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관계가 지금 뭔가 끝이 났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가짜 끝일지 진짜 끝일지는 알 수는 없어도 뭔가 여의치 않은 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느끼고 있는 이성적인 매력은 뭐라고 생각할지, 어이구요. 자, 하지만 이 카드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이성적인 매력,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구나. 여러분들이 다소 약간 애기 같은 그런 사랑스러움과 귀여움이 좀 있으시대요. 약간 때로는 칠렐레 팔렐레 약간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내 눈앞에 안 보이면 이런 매력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고 완벽하진 않아도 굉장히 러블리한 그런 매력이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하이어반트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남들도 좀 존중할 줄 알고, 남들 얘기에도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꺼로 약간 만든다거나, 누군가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현명한 조언을 해준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현명하고 그리고 귀여운 그런 면이 있다. 완벽하진 않아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이 관계의 마지막의 원인, 도대체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혼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으셨나요?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마지막의 원인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원인은 미래에 대한 어떠한 지향점, 누군가는 미래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자꾸 미래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결혼에 대한 거라든가 앞날이라든가 약간 금전적으로 미래에 대한 어떠한 목표, 이런 거를 자꾸 본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결혼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가 관계가 끝이 나버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군가는 결혼을 너무 하고 싶고 미래에 대해서 계속 바라보는데, 누군가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싶고 미래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는 어떠한 가치 지향적인 어떤 문제에서 서로 간에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상대방의 연애 마인드, 상대방의 연애에 있어서의 본질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상대방의 연애 마인드. 체리엇 카드. 일단은 내가 마음이 간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직진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분은.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약간 집착하는 거, 관심 정도까지는 좋지만 지나친 집착은 노. 이거는 잔소리가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잔소리가 싫어. 그냥 적당히 서로에게 약간 관심을 가지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하고 원활하게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혼까지 자연스럽게 간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서로 간에 안정적인 흐름이 있어야지만 미래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연애하고 결혼을 따로 떨어뜨려 놓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연애하고 결혼을 일치해서 바라보는 건 있지만 이 연장선상 안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이 느껴져야 결혼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일단 마음이 가야 되는 게 있어. 내가 마음이 가면 일단 마음에 확신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질러보는 거야. 서로 간에 약간 다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이 느껴질 정도로 서로 바라보고 있는 가치 지향적인 게 통일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서로 간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하고 굉장히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지만, 일단 어느 하나 내가 집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관계는 어려울 수 있겠다. 연애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혹은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가 잔소리 듣는 거는 싫은데 상대방이 무언가 싫은 게 있으면 그거를 꼭 고쳐야 돼. 이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대방은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지 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이 관계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지. 나인 오브 펜타클. 아이고야.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하고 뭔가 잘 지내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는 계세요. 근데 이 관계를 완전히 놓은 것 같진 않거든요. 내가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은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풍요롭고 원활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 서로 간의 행복감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약간 주변의 조건까지도 완벽하게 아우러지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관계 남아있는 인연의 끈을 통해서 관계 부활 가능성을 좀 점쳐보도록 할게요. 자, 남아있는 인연의 끈. 서로에게 관심을 써주지 못하는 어떤 방해 요인들이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관계는요, 남아있는 인연의 끈은 사실 여성분이 어떤 키를 쥐고 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여성분이 키를 쥐고 이 상대방을, 혹은 여러분들이 여성분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지만 여러분들이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이 상대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성분이 조금 더 이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배려를 얼마나 해주고 내가 인내하고 참아주고 모성애를 감싸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일 수 있겠다. 서로 간에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방해 요인이 분명히 이 관계 안에서는 공존하게 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여성분의 포용성, 여성분의 모성애, 이런 것들이 발현이 돼야지만 어떠한 원활한 흐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자기만의 생각 안에 갇혀서 결국에는 각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원활하게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여성분의 모성애, 여성분의 약간 포용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전에 이걸 볼게요. 남아있는 인연의 끈은 여성분의 약간 전제 조건이 있지만 결국에는 에이스 오브 보이스는 각자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관계다. 이 인연에 남아있는 인연의 끈이 결혼이 아닌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관계 부활의 가능성을 좀 볼게요. 현재는요, 관계 부활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관계는. 자, 그쵸. 관계 부활의 가능성이 높다. 의지도 높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의지도 어느 정도 강하고요. 현재 관계 부활 가능성도요. 이 화이트 카드는요, 사실상 의미 없는 만남이 될 수 있지만 나는 무조건 얘랑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카드를 보조 카드를 뽑아봤을 때 이 라이트 레드 카드는 처음에 초심의 마음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의지는 있고 열정이 있다 라고 나오는 걸 봐서 이 관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80% 이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상대방도 여러분들에 대한 의지가 있고 이 관계 부활 가능성도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해나가느냐도 중요한데, 이 관계는 누군가의 현명한 사고방식, 특히 여성분이 얼마나 포용을 해주느냐, 그게 관건이 될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나 포용해줄 수는 없잖아요. 서로 간에 맞춰가야 되는 것도 있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이후의 관계 흐름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부활을 한다면 이전보다는 조금 더 편해지는 어떤 흐름이 좀 생길 수 있겠다. 홈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이 헤리티지 카드는 이 조상이 연결해준 인연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서로 간에 약간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런 가치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노력에 따라서 결국에는 더 좋은 어떠한 보상, 어떤 좋은 일들이 서로 간에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한 거 이상의 어떤 보상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홈카드는요. 서로 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편안한 정서적인 안정감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이후에도요. 서로 간에 약간 크고 작은 문제들 근데 큰 문제들은 별로 없고 아주 작은 이렇게 서로 간에 약간 다툼이라든가 약간 티격태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약간의 시간을 거치면 또다시 회복하고 이런다거나 아니면 제3자가 조금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금방 오해가 풀린다거나 이럴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는 아예 진짜 끝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도 앞으로의 흐름 안에서도 진짜 끝은 아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관계 속에서 현명함이 얼마나 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관계의 끝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다. 끝을 결혼으로 가느냐 아니면 행복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나느냐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서로 간의 노력이 전제되어야지 가능하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 메시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Ask for help from others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구해보시래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때로는 현명한 조언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머리를 마구마구 쥐어짜서 무언가 현명함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연애에 대한 고수 혹은 진짜 여러분들을 잘 아는 상대방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현명한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현명함을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나오죠. Remain positive. 아직은 긍정적인 기운이 남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간절한 마음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현명함이 분명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긍정의 기운이 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진짜 끝일까? 아니면 가짜 끝일까? 관계 부활 가능성은 도대체 몇 프로나 있을지 이 관계에 대한 어떠한 가까운 미래를 시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운명의 변화의 계기.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운명의 변화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카드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콩 하나가 침대 밑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두꺼운 침대 밑에 이렇게 뒀을 때 그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가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작은 콩 하나가 있음을 인지함으로 인해서 이 관계는 굉장히 큰 변화 완전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별것도 아닌 일이지만 여러분들 과거를 되돌아본다거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작은 시그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 과거에 있었던 작은 일, 그때 혹시 그 일이 그 문제의 발단이었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어떤 작은 시그널, 서로에게 있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를 누군가는 예민하게 알아냄으로 인해서 이 관계에 어떠한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는 아주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작은 시그널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그 상대방은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어떤 관계였을까요? 우리 라라가 나이가 많잖아요. 18살이거든요. 고양이 라라. 근데 치매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분리불안도 엄청 심하고 그래서 요 밖에서 또 울고 있어요. 신경은 좀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따 나가서 깎아를 주면 되니까 리딩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킹 오브 펜타클 8개의 컵 그리고 2개의 완즈까지 나오는 거 보면 킹 오브 펜타클은요.
이 관계, 남성분이 굉장히 처음에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잘해주고 맞춰주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호감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선물 공세를 한다거나 굉장히 잘 맞춰준다거나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을 많이 보여줬을 가능성이 높다. 이걸로 봐서는 남성분이 처음부터 여성분에게 굉장히 많이 꽂혀 있었던 관계였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성분이 조금 더 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연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조금 성숙해 보이는, 나이에 비해서 성숙해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거나 실질적인 성향 자체가 약간 성숙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서로 간에 약간 관계가 완전히 헤어진 건 아니더라도 완전 불안하게 이렇게 관계가 유지됐던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상하게 이렇게 감정 기복이 좀 생기는 누군가가 있다거나 이 관계에 좀 끊어질 듯 안 끊어질 듯 이렇게 좀 관계가 이어져 오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헤어진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미련 때문에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어떠한 흐름이 분명히 있으셨고요. 이 만나면서 이 서로에 대한 설레임이라든가 앞으로 미래를 향하는 어떠한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거는 둘 다에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 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누군가의 진짜 예민한 감성이라든가 누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지수와 인간적인 호감지수는 어떤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현재 느끼는 이성적인 호감지수, 그리고 인간적인 호감지수. 이성적인 호감지수는 높아. 이성적인 호감지수는 나는 너에게 언제나 그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었잖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호감지수가 조금 낮아요. 뭔가 여러분들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인 호감지수는 어느 정도 좀 있으나 이 인간적인 호감지수가 좀 낮다라는 거 보면 여러분들에게 약간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어떤 실망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약간 성격이 안정되지 못한 성격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사람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직도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매력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이성적인 매력.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협조의식이라든가 협동하는 거, 그리고 약간 다른 사람들을 좀 아우르는 어떤 동정심이라든가 배려심,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약간 수용적인 면이 좀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약간 어렵고 힘들고 약간 복잡한 상황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현명한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똑똑한 현명한 그런 사고방식이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되게 저런 사람이 난 배우자감이야. 나 저런 사람 내 피앙세로 만났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만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이 사람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현명한 판단을 하고 남들에게 이렇게 맞춰주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을 때 이 사람이 거기에 호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를 볼게요. 이 인간적인 호감 지수는 좀 떨어지잖아요. 왜 그러는지. 여러분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조금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당 찾으면 좋은데 주변 사람들에게 약간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이 있다거나 안 해도 되는 고민을 자꾸 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는 좋으나 내가 그것 때문에 너에게 매력을 느꼈던 거는 맞으나 이게 지나치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되게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관계의 마지막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요, 이 관계 마지막 원인은 누군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보상심리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관계를 약간 누군가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그거를 끄집어내서 나는 그때 그랬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해? 라고 뭔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거나 잘해보고자 하는 어떠한 의지는 분명히 있는데 누군가는 그거를 다 이렇게 섭렵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그거를 좀 안 좋게 생각하고 더 불안감을 일으키는 어떠한 요인들을 보여줬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관계에 있어서 보상심리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평등하게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깐깐한 본인만의 생각 이런 것들이 이 관계의 방해 요인이었다. 이 관계의 마지막의 요인이었다. 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상대방의 연애 마인드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상대방의 연애 마인드. 상대방 굉장히 신중하신 편이래요. 좀 조용하고 천천히 가고 하나씩 계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상대방은요, 연애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되게 기대치가 높은 사람이라 연애를 딱 하잖아요. 자기가 약간 성격이면 성격이 딱 맞을 때까지 조금 둘 간에 조금 시간을 좀 가져보고 만들어 나가는 시간을 갖고 외모면 외모, 성격이면 성격, 조건이면 조건, 돈이면 돈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약간 문제 해결 방식이 어느 정도 맞느냐를 이 사람이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게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람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민폐를 끼치는 것도 싫어하지만 상대방이 본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욕심을 갖는 것도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폐 이런 거 싫어하고 욕심을 너무 지나치게 갖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서로 간에 이런 거 이 민폐를 끼침으로 인해서 신뢰감이 깨지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찰떡같이 신뢰감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차분하고 굉장히 진정성 있게 오랫동안 고민해보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격이다. 자기가 연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 그래서 이거를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좀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람이 좀 연애에 대한 어떤 조건이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신뢰감이 첫 번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도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또한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가족 안에서도 누군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원래 약간 내가 주변에다가 해를 끼치지 않으면 너도 나에게 그러면 안 돼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앞으로 여러분들과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조금 더 노력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많으시네, 이분은. 이분은요, 한 번만 더 노력을 해보고 서로 간에 약간 호흡을 맞춰보고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 만큼 서로 간에 사랑한다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서로 간에 진정성 있게 사랑을 한다면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고 어떤 변화를 가져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노력을 해봤을 때 그게 먹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 만나야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이 진짜 마지막 노력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관계 부활 가능성이 있는지 남아있는 인연의 끈, 이 남아있는 인연의 끈은 현재의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남아있는 인연의 끈은. 여러분들 그게 관건이 될 것 같다. 서로 간에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것 이런 것들을 아예 드러내놓고 여러분들은 좀 다퉈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퉈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지 않는 게 이 관계의 최악의 어떠한 방해 요인이다 라고는 보여지거든요. 무언가를 좀 드러내야 돼. 드러내고 서로 간에 약간 미흡하더라도 어떤 것들을 표현을 하고 명확하게 대화를 통해서 내 속을 좀 털어내고 내가 너랑 한 번 더 노력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이 있어, 생각이 있어 라고 한다는 걸 드러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는 어떠한 대화를 하더라도 약간 츤데레같이 속마음을 원활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건 누군가는 연애에 대한 테크닉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시 만나고 싶어. 그런데 은근히 상대방을 먼저 떠보려고 한다거나 이런 행동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관계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관건은 그거예요. 어느 정도 대화를 원활하게 하고 어느 정도 누군가가 센스 있게 그 사람의 어떤 의도를 빨리 알아채느냐. 그래서 민감하고 센스 있고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 예를 들어서 헤어진 상태에서 뭔가 음악의 BGM을 바꿔. 카톡 BGM 바꿔. 근데 그 의미 자체가 나를 의도하는 건지 상대방 스스로의 반성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의미하는 건지 이거를 잘 민감하게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들하고 차단을 해놨었는데 어느 순간 딱 풀어놔.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나에 대한 존재감이 완전히 없어서 그냥 편한 마음에 풀었는지 핸드폰을 바꿔서 이런 건지 아니면 뭔가를 리셋을 해서 그런 건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 파악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의 흐름은 바뀔 수 있겠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현재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혹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계 만약에 부활한다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관계 흐름의 키워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부활을 한다면 부활을 하기까지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누군가는 자기 속마음을 원활하게 표현해내지 못해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잘 센스 있게 알아채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일단 만약에 부활까지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관계가 원활하고 찰떡같고 가면 갈수록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관계의 부활 가능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높습니다. 자, 실버 카드가 나오는 거는 그리움이 굉장히 증폭하는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활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부활 가능성은 70% 정도에 육박한다. 그리움이 너무 크니까. 상대방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너를 굉장히 사랑하니까 다시 한번 노력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 마음을 네가 알아채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어떤 시그널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워낙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고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어요. 표현하는 게 미숙한 사람이 누군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게 이 관계의 관건이다 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 메시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It's up to you. 여기서도 나오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어떤 시그널을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던지느냐. 이게 이 관계의 관건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컴프로미스. 자, 이거는요. 하늘은 수호천사님은 여러분들을 응원해주는 의미는 좀 있거든요. 그런데 컴프로미스는 그냥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서로 간에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타협점, 둘 다 서로 간에 본인이 원하는 거를 다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이고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를 포기하면 상대방도 하나를 포기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약간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좀 있는 어떠한 타협점, 윈윈해서 갈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분명히 만들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눈치 있게 상대방을 어떻게 이끄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판단하고 행동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얼마나 알아채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분과 현재 관계가 안 좋은 상태 안에서 이제 진짜 끝일까 아니면 무언가 여지가 있을지 관계 부활의 가능성은 몇 %나 되는지 부정적일지 긍정적일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운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카드입니다. Puss in Boots 나오는 거 보면 무언가 까만 예쁜 고양이가 무언가 이렇게 안락한 집을 내비두고
이제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길 안에서 용기를 내고 싶어 하는 어떤 마음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누가 어떠한 용기를 어떠한 시점에 내느냐가 관건일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누군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어떠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이 관계에 어떠한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그분은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처음에는요, 가볍게 관계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쩌면 여행지에서 만났을 가능성도 높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은근히 그냥 약간 가볍게, 처음에 되게 심각하게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이 사람하고 굉장히 찐으로 오랫동안 만나봐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좋은 생각이 좀 있었던 거야. 이 사람하고 있으면 괜히 재밌고 좋고, 이런 서로 간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개그 코드? 이런 게 굉장히 잘 맞았을 가능성이 높은 관계였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굉장히 진중하지 않은 마음으로 만났고, 서로 간의 개그 코드도 어느 정도 맞는 상태에서 관계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남성분이 좀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보여줬다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자기의 기준으로 무언가 합리화하려는 어떠한 성향을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내 생각 범위 밖으로 넘어가는 거는 나는 허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라고 고집하는 누군가가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포용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편향적으로 흘러갔던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인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반면에, 어떤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보듬어줬던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성적인 호감지수, 여러분들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지수와 인간적인 호감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지수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신뢰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성적인 호감지수는 여전히 처음이나 지금이나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간적인 호감지수는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실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매력이 있지만 나는 이런 부분은 허용하지 못하겠어. 인간적으로 내가 더 이상 버티지는 못하겠어. 이런 극심한 마음고생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매력을 느끼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여전히 아직도 느끼고 있는 이성적인 매력은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여전히 강력하게 느끼고 있는 이성적인 매력. 아, 여러분들 좀 미스테리컬한 그런 느낌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때로는 자기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약간 이 사람을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대요. 왜? 확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 있잖아요. 확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약간 조근조근하고 약간 차분한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런 면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당기게 만든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매력을 강하게 만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자기 속내를 다 보여주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마음을 까놓고 막 어떤 것들을 난 너 아니면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런 어떤 기준 안에서 매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때로는 약간 조용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그냥 속으로 약간 삭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속을 알 수 없지만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매력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인 매력은 지금 좀 많이 상실이 되고 있는 느낌인데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둘 사이에서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어떤 느낌이 좀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가끔 한다예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약간 꼭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한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동을 여러분들이 경거망동하게 막 굉장히 약간 빠르게 무언가를 하고 내가 저질러보고 후회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사람이 보면은 좀 우울해져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그냥 어떠한 노력 없이 그냥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의 우울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시대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거보다 활기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틀만 조금 깬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더 많은 여러분들이 후회하지도 않아도 되는 어떠한 비전 있는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관계의 마지막에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의 마지막을 가져왔던 원인. 반복되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지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관계의 문제였다. 그래서 누군가는 굉장히 바빠서 이 관계의 에너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런데 이 에너지가 다른 거에 다 너무 정신없으니까 다 써버리고 이 관계에는 결국에는 진이 빠지는 상태로 누군가의 이해를 바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좀 벌어져 있지 않았을까. 누군가의 게으름, 누군가의 신경을 쓰지 않음, 이런 것들이 이 관계의 방해 요인이었다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과연 잘 모르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 상대방의 연애 마인드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상대방의 연애 마인드. 상대방의 에너지가 좀 떨어지는 게 단점이야. 에너지가 좀 떨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100%의 에너지를 충전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100% 중에서 일을 하는데 20%, 가정에 20%,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20%,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친구 관계에서 20%, 막 이렇게 분배해서 쓴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조금 더 나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거에 퍼센테이지를 조금 더 책정을 하거든요. 보통 사람의 심리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생각보다 에너지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100%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70에서 80%의 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반복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지쳐하시고 그리고 일이 조금 많으면 그날 조금 신경을 못 써준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사이에 어떤 연락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 사람의 연락에 대한 어떤 개념을 하루아침에 바꾸지는 못한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단 이 사람의 에너지가 조금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약간 가능성, 아직 연애에 대해서 테크닉이 확정이 되지 않고 무언가 확립이 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 연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발전해 나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 에너지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직 연애관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람이 사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 연애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은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너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쓰잘데기 없는 책임감은 안 해도 되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에너지가 안 그래도 딸리는데 더 에너지가 딸리고 그래서 약간 같은 말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또 같은 상황 안에서 같은 말을 반복을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진이 빠지고 힘들고 지쳐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가 딸려, 사람이. 근데 책임감은 쓰잘데기 없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할 때는 연애는 사실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에너지가 굉장히 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좋다.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그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은 과연 앞으로 이 관계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키노 보이스스. 다시 한번 기회를 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게 크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조금 약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 네가 만약에 계속 싫어하는 게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회가 있어도 결국에는 각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워워하시고 내가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거를 네가 조금 이해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좀 떨어지는 게 있잖아, 그거를 네가 조금 이해해준다라고 한다면 이 기회를 살려서 어떤 변화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관계 안에서 불만과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각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봐달라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관계에 남아있는 인연의 끈을 보고 관계 부활의 가능성을 좀 볼게요. 러버스 카드 나오네요. 6개의 이모션스. 자, 여기 보시면 이 러버스 카드가 나오고 6개의 이모션스 그리고 4개의 이모션스 나오는 거 보면 이 카드가 많이 나오는 건 좋은데, 이 4개의 이모션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권태감, 서로 간에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어떤 흐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의 인연의 끈 앞에서는 서로 간에 약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관계가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이 남으로 인해서 다시금 찾을 수밖에 없는 어떤 흐름은, 서로 간에 약간 후폭풍이라든가 약간 보고 싶은 그리움, 이런 것들은 점점 증폭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러버스 카드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워, 이 사람을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런데 관계에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어떠한 방해 요인이라든가 둘 간에 있는 어떠한 권태감, 아니면 누군가의 우울감, 이런 것들이 이 관계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는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는 좀 뭔가 조건부, 전제 조건이 조금 필요한 관계라고 보여지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떤 우울감 같은 것들이 있었다, 아니면 약간의 이 관계에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어떤 누군가 바쁜 요인들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여요. 자, 그러면 완전히 약간 끝은 보이진 않는데 관계에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어떤 방해 요인을 좀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 이 부활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부활의 가능성은요, 이 그냥 오렌지 카드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70%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라이트가 붙기 때문에 한 60% 정도라고는 보여집니다. 한 60%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라고 보여지는데, 이 관계는 앞에서도 보였다시피 누군가는 먼저 용기를 내는 사람이 있어야 어떤 이 희망스러운 어떤 일들, 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커질 거라고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군가 둘 다 용기를 내지 못하고 둘 다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이 관계는 안드로메다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이후의 관계 흐름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겠지만,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상대방과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약간 장단점을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윈윈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지금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굉장히 관계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한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지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중심적인 면이 굉장히 가스라이팅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누군가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따라줄 수 있고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완전 찰떡궁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관계가 약간 그런 모습이 좀 있거든요. 이게 누군가 이기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약간 장단점을 융합해서 결국에는 편안한 관계의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는 보여져서, 여러분들은 사실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서로 간에 더 좋은 어떤 흐름, 이전보다는 더 좋은 어떤 흐름이 생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이 개그 코드라든가 서로 간에 약간 초심에 좋아했던 이 감정들을 잊지 못하고 약간 반복적으로 추억을 하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 관계는 누군가 굉장히 바쁘다거나 누군가 굉장히 깊은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약간 이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흐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완전히 시간 문제거든요. 누가 먼저 용기를 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 메시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Get more information.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봉착해 있는지, 바쁜 건지, 신경을 못 써주는 건지, 우울한지 이거를 누군가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거에서 조금 더 많이 놔야지만 내려놓으셔야 되지만 어떤 희망이 생기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 놓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용기 낼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상대방을 기다려보는 게 좋겠지만 이 누군가 먼저 용기를 내고 먼저 지르지 않으면 사실은 희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별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으르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 분과 뭔가 여의치 않은 지금 상태 속에서 이제는 진짜 끝일까 아니면 무언가 여지가 있을지 관계 부활 가능성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이 관계 속에서 운명의 변화의 계기가 되는 어떠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푼젤 나오잖아요. 이 라푼젤이 평생 옥 안에 이렇게 갇혀져 있으면서 세상 안이 모든 게 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는 무언가 시야를 돌리고 이 관계에 대한 이 어떠한 변화를 갖기 위해서 생각이 전환을 하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물안 개구리적인 사고방식을 좀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보기도 하고 내가 좀 시선을 바꿔서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는 다양한 어떠한 넓어진 시야, 현명한 사고방식, 이 관계만 둘만 딱 바라보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각도 안에서 이 관계를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물안 개구리 같은 이 사고방식에서 누군가가 벗어났을 때 이 관계는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운명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계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겠다. 이 관계의 가능성을 키우게 되는 어떤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그 상대방분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을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서로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처음에 약간 썸 같은 그런 관계를 탔던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처음에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신중하고 뭔가 지지부진하게 정적으로 관계가 천천히 하나씩 약간 오픈이 되면서 관계가 진전이 되었다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약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느낌은 너나 할 것 없이 둘 다 이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거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가 굉장히 약간 천천히 느긋하게 시작한 거에 비해서 누군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 사람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이 사람은 내가 여태까지 알아온 사람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회피형의 성향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이 둘 다 서로 간에 굉장히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관계는 좀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렇게 나왔던 라푼젤 카드가 나온 이유를 알겠어요. 관계를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는 서로 간에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연애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굉장히 다른 관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인 호감지수, 인간적인 호감지수는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이성적인 호감지수. 여러분들 굉장히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 매력 있다, 가치 있다, 예쁘다, 멋있다, 내 스타일이다. 누가 봐도 여러분들은 괜찮은 사람이다, 이성적인 호감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호감지수.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성격이 엄청 안 맞는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확 드러내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면에서는 좀 서로 간에 안 맞는 게 있어. 인간적인 어떤 성격적인 차이라든가 내가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는 어떠한 인내심을 발휘하게 한다거나 약간 이런 관계일 수도 있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호감을 느끼지만 인간적으로는
호감 지수가 좀 떨어진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느끼고 있는 이성적인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느끼고 있는 이성적인 매력. 여러분들 좀 섹시한 매력이 있구나. 좀 섹시하고 이 사람 보면 약간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고 스킨십하고 이럴 정도로 가슴 두근두근하게 하는 어떤 섹시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해요. 굉장히 약간 외모 자체가 섹시한 그런 느낌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주변에 인기가 그런 많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인기가 많고 여러분들이 약간 농담의 케미라든가 대화를 할 때 약간 이런 유머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맞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은근히 서로 간에 약간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이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한다거나 이게 농담을 할 때 누구는 이런 코드에서 되게 웃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재 개그야 약간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내 코드에 너무 잘 맞는 거야. 너무 웃겨 저 사람 얘기가. 약간 이런 면들 여러분들이 되게 작은 거에 잘 웃어주는 이런 면을 좀 보여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되게 매력을 느낀다. 일단은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되게 섹시한 느낌을 아직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인간적으로 왜 저렇게 호감 지수가 떨어지는지 좀 볼게요. 이게 그렇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좋기는 해.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의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약간 결정을 잘 못하는 그런 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면에 있어서 다소 신중한 그런 면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이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완벽주의 같은 이 관계의 완성을 보기 위해서 행복한 어떤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좀 오래 걸리는 면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이 관계의 마지막 원인, 이 관계가 이렇게 멀어진 거에 대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 뭔가 이 관계가 이렇게 된 거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누군가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쉽게 바뀌지 못하는 어떤 근본적인 성격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근본적인 성격이라고 한다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러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어떤 원인은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금전적인 문제가 있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고집이 진짜 센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집이 정말 센 그런 것들이 원인이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서로 간에 약간 원활하지 못하는 환경적인 요인, 성격적인 요인에 의한 어떠한 대화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게 절대 먹히지 않아. 누군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이게 어떤 거를 계속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혼자만의 내피셜을 계속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관계의 방해 요인이 됐었다라고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상대방의 연애 마인드, 본질적인 연애 마인드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상대방의 연애 마인드. 이 사람 엄청 신중해요. 엄청 신중한 면이 있고요. 연애를 좀 책으로 공부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귀도 조금 얇고요. 약간 연애에 대한 아주 성숙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좀 항상 이렇게 뭔가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 사람은 귀가 얇아.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으로 혹 가고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거나 유튜브에서 무슨 내용이 있으면 그거 말 듣고 막 자기의 어떤 공감 지수라든가 감성 지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언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자꾸 평가하려는 그런 느낌은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아직 연애관이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관계에 대해서도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자기만의 잣대가 아니고 약간 주변에 휩쓸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아직은 확고하게 자기만의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좀 신중하고 좀 느리고 좀 정적이고 좀 다소 공감 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거는 아직 연애에 대한 어떠한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는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나? 라푼젤은 뭔가 오픈된 마인드, 좀 더 많은 거를 경험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상대방은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과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지. 좀 고민이시래요. 여러분들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생각. 좀 관계를 따져봤을 때 저울질을 해보시겠대요. 저울질을 해봤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인지를 따져보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후폭풍이 점점 더 많이 오고 후회하는 감정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에 어떤 여지를 보여주겠지만, 이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본인은 이 관계를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확고하게 이 관계의 어떤 방향성을 정하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관계 어떤 흐름을 만들 수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관계를 놓을 수 있다. 이 정도 마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관계 남아있는 인연의 끈을 좀 볼게요. 이 가까운 미래의 인연의 끈이에요. 인연의 끈은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부담감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관계는요, 성격적으로 서로 간에 안 맞는 면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인 매력은 많이 느끼고 있지만 성격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어떤 연애 간에 아직은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어떤 연애 간 안에 여러분들이 끼워 맞춰지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좀 다소 소심하고 약간 이런 거는 연애를 진짜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해주려는 느낌보다는 책에 나온 것, 유튜브에 나온 것,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듣고 판단하려는 성향이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조금 답답한 면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연애에 대해서 좀 테크닉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담감을 많이 갖고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뭔가 오픈 마인드가 되지 않고 서로 간에 유도리 있는, 유연성 있는 그런 사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또다시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의 부활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이올렛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부활의 가능성은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사실 바이올렛 카드는 어디로 튈지 몰라서 약간 불안감, 정해지지 않는 이런 느낌이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조금 부정적인 느낌에 가까운 카드라 여러분들의 약간 재회 가능성, 회복의 가능성은 낮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혹시라도 이 관계가 혹시라도 20%의 가능성이어도 어떠한 회복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금 열정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잠깐이래요. 잠깐 또 있다가 서로 간에 약간 관계가 압박감, 억압감 그런 거를 좀 느끼게 되고 어떤 문제 해결을 잘 못해서 또다시 다툼이 일 수 있는 그런 흐름에, 인연의 흐름대로 여러분들 관계는 흘러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관계가 좀 아주 좋은 인연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찰떡같이 서로 간에 약간 편하게 갈 수 있는 인연, 성격적으로 아주 잘 맞아서 이 관계가 어우러지는 그런 인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상대방은 지금 재보고 있거든요. 이 관계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에게 도움이 될지, 저 사람이 나에게 여전히 나에게 도움이 될지, 내가 저 사람에게 이성적인 매력은 느끼지만 서로 간에 원활하게 갈지, 나에게 윈윈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타진해보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관계는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해서 재고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소울전사님 메시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unlikely, 여기서 똑같이 나오죠? 이 바이올렛 카드랑 똑같은 카드예요. 이 관계는 불확실해. 내가 이 관계에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 앞으로도 이 관계 속에서 좀 불안한 흐름이 되게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관계를 포기했다, 나는 이 관계를 그냥 놓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놓고 갈 길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가 좀 안 좋은 상태인 거잖아요. 이 상태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갈 길을 가다 보면 또 다른 그런 인연의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인연, 더 나은 인연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시야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